미 국무부는 세계 여러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1에서 3등급으로 나눠 평가하는데 베트남은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3등급 국가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모두 22개국이 지정됐는데 베트남과 캄보디아, 마카오가 새로 3등급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자국을 인신매매 실태가 가장 심각한 나라로 규정한 미국 정부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외교부 성명을 내고 베트남을 인신매매 블랙리스트에 추가한 미국의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히며 이번 발표는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것이라고 베트남식 헛소리를 시전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2022년 세계 각국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나라를 대상으로 평가해 놓았는데요. 보고서에서의 인신매매는 폭력, 사기 또는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여 노동 채취 또는 성매매를 하는 범죄 행위를 뜻하며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행위는 폭력, 사기 또는 강압적 행위가 없더라도 이와 같은 범죄에 속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트남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베트남이 바로 인신매매 등급의 최하 등급인 3등급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인신매매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매년 조사 발표하는 것으로 각 나라의 치안, 노동, 사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등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베트남 경제에서 관광 수익은 베트남 GDP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큰 수입원입니다. 하지만 해당 국가의 치안에 문제가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많은 관광객들이 이 점을 생각하면 해당 국가에 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만약 유엔이나 미국 정부 같은 곳에서 해당 국가의 치안에 대한 안 좋은 평가를 한다면 많은 여행객들이 해당 국가를 꺼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인신매매 최하 등급이라면 더더욱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한 이유로 베트남은 자국을 인신매매 실태가 가장 심각한 나라로 규정한 미국 정부에 대해 강하게 베트남식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트남 대변인의 티투앙은 미 국무부는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베트남 정부의 노력과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미국이 우리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공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는데 하고 있으니 빼달라는 것은 대체 무슨 말입니까? 일하고 있으니 빛을 깎아달라, 운동하고 있으니 먼저 살을 빼달라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베트남에 발생하고 있는 인신매매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베트남 현지 뉴스에 따르면 22년 만에 중국으로 팔려간 베트남 여성이 다시 가족을 만나 베트남으로 돌아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남부 권터에서 일하고 있던 그녀는 97년 갑자기 중국으로 납치되어 무려 22년 동안 중국에서 있었으며 베트남어를 거의 하지 못했고 광동어로 대화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올해 4월에는 영국에서 인신매매를 하던 영국인 4명이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29명의 베트남인들을 발견했고 어린아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언론에 전해진 베트남의 인신매매는 11년부터 15년까지 3,800여 명에 달한다고 전했으며 게다가 인신매매 이후 장기밀매를 하기도 하거나 강제결혼, 노역, 매춘 등으로 팔려갔다 전했습니다. 주로 라오스, 캄보디아, 중국으로 팔려갔으며 관광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접근하여 데려온 뒤 팔아버리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 SNS가 발전하면서 최근은 페이스북이나 사더로 접근하여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인신매매단에 팔아버리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베트남인이 여성 1명당 9천만 동 약 3,850달러에 중국에 팔아버린 사실이 드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뉴스가 베트남 현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적이 있는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10년 이후로 현재까지 3,000건 이상의 납치 사건과 7,00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으며 정부가 1,100명 이상을 구출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범죄를 막기가 힘든 상황이며 확인된 사건만 이 정도니 현실은 정말 최악인 것이지요. 지난 코로나 시기 베트남에서 4차 확산으로 사회적 격리 조치가 강화되자 기댈 곳 없는 가난한 이들이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10대 소녀와 아동 등의 인신매매와 미립국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경이 폐쇄되었지만 인신매매범들과 미립국자들은 베트남 국경을 넘어 중국이나 미얀마 경로를 이용해 10대 소녀와 여성 등을 인신매매하거나 밀수품을 전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경 관리가 이 정도면 인신매매범에게 국경은 자기 집 안방 다니는 수준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하노이 소재 아동구조단체 블루드래곤 재단의 말에 따르면 재단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신매매 사건은 소수민족 소녀 및 여성과 관련이 있다며 10대 소녀들이 매춘 장소로 이용되는 노래방으로 팔려가고 있다는 정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현재 국경을 봉쇄한 상태지만 인신매매와 미립국은 여전히 이웃한 중국으로 계속된다고도 전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임산부들은 밀수 네트워크를 통해 불법으로 중국에 입국한 후 아기를 출산해 그 아기를 팔기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베트남 정부의 활동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활동은 국제인권단체나 아동복지단체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 관련 협조를 받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베트남의 고질적인 부정부패와도 많은 부분 닿아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밀수나 인신매매 조직과 해당 국경 루트를 관리하는 정부와의 결탁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지요. 또한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인신매매범에 대한 기소를 중단한 적이 있으며 또 사우디아라비아 주재 베트남 외교관들이 강제노동 혐의로 재판에 계류됐지만 계속해서 부임지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한 내용들이 베트남을 인신매매 최악의 등급으로 판단한 근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